정리하기로 했어요. 여기 우선 살펴볼게요. 왜 남단 곤약을 정리해야지 되는지. 여기가 묘지예요. 얼핏 보기에 소박하고 잘 정리해진 묘지처럼 보이지만 제가 관찰건데 주소가 없고 정리가 안 됐어요. 조경목도 많이 들어갔다지만 좁은 면적에 종류도 많고 주소도 없어요. 앞면은 이러하고요. 우선 앞면을 정리하고 뒷면을 정리하고 옆면까지 정리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동서남북이 일단 정리되겠죠. 그 다음에 묘형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계획이에요. 앞면도 보시면 조경목이 사이사이 종류별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리할 거예요. 둘레석은 선대조상을 묘시고 둘레석 기준 동서로 후대조상을 모셔 선대와 전통이 한 곳에서 어우러지는 복합형 묘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달러치기 전의 모습을 보시면서 묘지가 어떻게 체계를 갖추는지를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의 모습은 이래요. 감해정되어 있던 요람을 다시 수습해서 모신 다음에 묘지가 정비되면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했던 복합묘지로 다시 모실 거예요. 예, 고기 있게 팠던 자리니까 고기 있게 있을 것 같아요. 아, 목함으로 모셨네. 목감이 계시고요. 어쨌든 정 위치에 모셔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수습해서 저희들이 모실 거예요. 오빠 사진 찍어 놓으세요. 어디다 모셔 놓냐면 우리 작업 반경 밖으로 우포가 모셔 놓으세요. 묘지 앞면을 정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경사가 심하고 조건이 안 좋죠. 그래서 개나리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개나리가 묘지에 도움되기도 하고 도움되지 않기도 합니다. 잘 컨트롤을 한다면 도움되기도 합니다. 또 경사지 우연 부분의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이번 산소가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잡목을 다 솎아내면서 개나리는 유지키로 했어요. 이렇게 앞면 정리하고 뒷면 정리하고 양옆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본단 컨트롤 할 거예요. 지금 잡목을 빼내는 과정이에요. 이제 묘지 후면으로 왔어요. 이곳을 컨트롤 할 거예요. 엄청나게
자란 성목들이 묘지 후면에 불규칙하게 있었기 때문에 묘지가 정돈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묘지는 동서남북 정돈이 잘 되어 있고 대칭이 잘 되도록 우선 컨트롤 한 다음에 본단을 정비해야지 됩니다. 본단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본단만 사초하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쁜 묘지나 전원 묘지로서 부족한 사초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후면을 정리합니다. 이 친구들은 사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우선 뽑아서 옮겨 놓았다 사용하게 되면 다시 식재를 할 예정이에요.
요즘 후면과 동서를 정비하고 있어요. 묘지는 주변 환경이 아름답게 정리되었을 때 본단도 더 존엄해 보이는 거예요. 주변이 산만하면 본단까지 그 산만함 속에 휩싸이거나 휘둘릴 수 있거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도 주변을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본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추라고 해서 그저 본단만 하면 크게 의미 있는 사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묘지는 존엄한 공간이죠. 의식의 원천이고 근본이고 기준이기도 하죠. 그런 뜻에서 통역화를 해드리는 것이 좋다고 봐서 앞면은 어느 정도 컨트롤이 진행됐어요. 컨트롤이 진행됐어요. 동서남북 주변 묘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피해를 안 주면서 오히려 주변 묘지에 도움을 드리면서 우리 묘지가 우리 묘지를 엎지는 이런 사실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들 진행묘지이고요. 현재 상황은 동서남북을 열었어요. 동서남북의 균형을 맞추면서 정비했어요. 산만한 부분을 정리했기 때문에 묘지가 이제 정리된 것처럼 보이겠죠. 이제부터 본단의 균형과 밸런스를 맞춰 사추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잔디 교체 및 유골함을 안장할 거예요. 저희들은 이번 묘지를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냐면 복합 묘지로 사용할 거예요. 처음 들어올 때에 비해서 엄청 달라졌죠. 하단부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앞면이죠. 남방이고요. 북방도 정리했어요. 북방도 묘지가 접해 있죠. 동방과 서방도 정리했어요. 이것도 묘지와 접해 있죠. 이웃 묘지에 도움을 주면서 저희들이 담당하는 묘지가 최대한 업뛰는 이런 방법으로 사추로 진행하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변 묘지에 도움을 드리면서 저희 묘지를 업뛰고 있어요. 랩핑은 건천수의 수기로부터 고인 유고를 최적 환경에 모셔질 수 있는 안전 시스템입니다. 유고람이 진공이든 아니든 간에 장시간 자연에 노출되면 수기를 동반할 수밖에 없고, 이런 수기로 인해서 고인 환경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에 어떻게 모시면 안전하게 고인 유구를 모셔줄 수 있느냐에서 이 방법이 현재까지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너무 많이 가면? 한 번만 또 랩핑은 여기 오퍼가 하고 있고요. 안장 준비를 완료했어요. 약 1m 깊이에 모셔지게 되고요. 요걸 하면 랩 작업을 완료했어요. 좌양선도 확보했어요. 이렇게 모셔지는 겁니다. 이제 우포가 하관을 집도할 거예요. 이렇게 좌양선에 맞춰 일단 안장을 시켜드렸어요. 이제 치토하고 매장토로 갈게요. 세 번 나눠, 이거로 세 번 나눠요? 네. 저기, 요사람이 네. 아버지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왼쪽에 있어. 밑에 속에 있는 거. 한참 밑에. 치토요. 그만 그 6g에다가 세번에 나눠서 치토요. 특별히 지금 모신 이 방법으로 변경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예,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히 모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만약에 부득불 변경하신다면 지금 이 위치에 모셨던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기억. 예. 현재까지 공정이에요. 다시 한번 이번 묘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번 묘지는 평범한 일반인의 묘지고요. 그렇지만 주변이 산만하고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진입로와 주변을 정리했어요. 정리라는 것은 산만했던 부분, 나무, 풀 뭐 이런 종류가 되겠죠. 또 묘형도 원만치 못했어요. 그래서 주변 정리하고 묘형을 바로 잡아 사각 본분에 할머니를 안장했어요.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 파괴하고 평장을 하죠. 그것도 자갈할까라서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아서 현행을 유지하면서 현대식 묘지를 적용시키는, 그래도 가족묘지로 운영하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보냈고, 묘지님들께서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묘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또 전통 묘형을 유지함으로써 존엄이 우러나는 묘지를 계속해서 계승할 수 있고, 또 제의가 성립되는 묘지를 만들 수 있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죠.
또 잔디를 두 소재로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도 원만하고 그런 묘지로서 운영보조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본분까지 완성 단계에 있고요. 계속해서 일반 묘지를 최대한 업시키는, 성역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요. 비록 일반 묘지이지만 이 터전에서 최대한 업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냥 사초하는 부분은 아무나 할 수 있겠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동네 아저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업을 시키는 부분, 이 부분에서 존엄묘지로 만드는 부분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묘지에 대한 공식 알아야죠. 묘속 알아야죠. 상설구조 알아야죠. 풍소 알아야죠. 이런 부분을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묘지가 거기가 거기 아니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원 묘지로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맹구한 이번 묘지는 신식 묘지와 전통 묘지를 융합해서 복합 묘지로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 고려해서 우리의 전통을 최대한 살리면서 현대식 장법을 융합하는 그런 묘지로 조성하고 있어요. 최대한 폼나는 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포가 또 이 잡고 있어요. 잔디가 조금씩 서운하게 덮였다는 거예요. 삽으로 흙을 파다 잔디가 약간 서운하게 덮인 그 부분을 덮어주기 위해서 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많이 덮는 게 좋긴 좋지.
점점 모양을 갖춰가고 있죠. 저희들은 진행 과정 절차마다 최대한 묘지에 도움되는, 여기서 도움된다는 것은 묘지의 존엄을 유지하는 대한민국식 묘지로서의 변화를 주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묘지에 도움되겠죠. 그냥 사초해다고 하면 그냥 묘지만 잔디 교체하면 전혀 의미 없어요. 잔디도 땅을 최소한 한자 이상은 파 뒤집어야 사초 후 잔디 활착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점 저런 점 묘형의 변화, 주변 환경 여러 가지에서 업시키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어요. 나무가 여러 그루 있었어요. 저희들이 다 정리하고 상징목 2개만 남겨 키높이를 맞추고 있어요. 출입로를 정비하고 문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누가 봐도 입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계속해서 업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되시면 이거를 다시 해야 돼. 열고 다시 아니 열고 여기 열고 다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묘지로 정비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죠. 보시면 정중의 전통이 계시고요. 묘지 북자 기준 서편에 현대가 계셔요. 평장은 현대, 사각둘레등은 전통이 되겠죠.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죠. 다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는 모태 회귀 장법이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장법도 이 좁은 공간에 여러 위를 모실 수 있어요. 적게는 24위에서 33위까지 모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조상묘지를 다 제거하고 현대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초 업무를 종료했어요. 저희들 담당했던 사초묘지는 북쪽, 동쪽, 서쪽으로 접해 있어요. 남쪽만 접해 있지 않고 북동서 접해 있는 묘지고요. 진입로도 많이 좁았었어요. 동서남북으로 나무들이 밀식해서 있었고요. 매우 산만한 상태, 무언가 지저분해 보이는 상태, 이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서남북을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본단 사출을 했어요. 조경목도 엄청나게 많이 심었지만 두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출입점에 조경목 2개를 옮겨 심었고요. 북쪽에 있던 조경목과 남쪽에 있던 조경목 죄다 뽑아 버리고 2개만 동서로 나눠 심었어요. 앞면은 생각보다 경사가 심하고 급하고 장대비가 내릴 때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서 개나리는 현행 유지하되 다만 예쁘게 전지해 드리는 이런 용도로 그대로 놔두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개나리는 컨트롤을 했어요. 보시면 되죠. 컨트롤을 했죠. 이렇게 컨트롤을 하니까 안정감이 있어 보이죠. 만약에 이 개나리가 없다면 이 앞에 불안해 보일 수 있어요. 사실 또 불안합니다. 컨트롤을 했어요. 이렇게 전지하면서 개나리를 전지하면서 요지하면 묘지 앞면이 안정감 있게 보일 겁니다. 사실 또 안정감이 있고요. 동서로 나무를 없앴고요. 북쪽도 접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이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산소는 선대 조상님과 후대 자손이 이곳에 함께 모셔지는 장법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사각둘레석에 최고 존엄 위 2분이 모셔져 있죠. 이곳에서 배출된 첫째 자손이 오늘 모셨고요. 또 반대쪽에 둘째 자손이 모셔지고 그 앞에 또 자손들이 모셔지고 이런 방법으로 하면 상석 기준 후면 동서까지를 포함해서 적어도 24위는 간단하게 모셔질 수 있어요. 24위만 하더라도 여러 대를 걸쳐 모실 수 있는 거죠. 묘지 한 개에서 최대 33위까지 모실 수 있으니까요. 상석 후면 쪽으로 그런 거예요. 마당까지 모시면 어마무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 묘지를 굳이 해체해서 개 잡는 것처럼 자기 조상을 토치램불로 끄실러서 모셔지는 이런 부부의 묘지공사가 제가 관찰건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존엄한 묘지가 있고 존엄한 묘석이 있는데 굳이 때려 붓겨서 없애버리고 조상님은 유구를 파헤쳐서 동물 잡아 태우듯이 토치램프로 그렇게 자기 조상을 태우면서 무슨 예스럽고 존경스러운 묘지를 만든다는 거냐. 그런 측면에서 탈긴 조상님 그대로 유지하고 묘석도 유지하고 묘용도 유지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곳에다 후대 조상을 함께 모실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얼마나 좋겠냐, 얼마나 바람직하겠냐,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하세요. 줄기차게 고집합니다. 자갈 깔아서 평정해 주세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 업체랑 잘 안 맞아요. 다른 업체한테 하세요. 저희들은 꼭 그렇게 주장해서 단 한 기도 그런 묘지는 저희들한테 의뢰는 많지만 만들어 드리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갈을 깔면 조상 묘지가 임시 묘지 형격으로 그렇게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묘지는 저희 업체는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런 묘지를 굳이 만들고 싶으시면 그런 묘지를 만드는 사람들한테 부탁하세요. 해서 저희들은 단 한 개도 만드는 바 없어요. 가급적이면 전통과 현대를 융합해서 한 곳에 담아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말씀도 올리고 실제 그런 묘지만 만들어 왔어요.
여기 보시면 저희들은 보수토를 항상 확보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수토가 있죠. 이 흙이 저희들 정비사업에 다 쓰여지면 잔디는 100% 활짝에 성공한 단계이고 묘지는 예뻐지는 단계예요. 예뻐집니다. 이처럼 전통과 현대가 한 시스템에서 모셔지는 그런 가족묘지를 조성했어요. 전국의 여러 동료들이나 효자손들을 위해서 제가 경험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고집스럽게 이와 같은 묘지를 계속 컨설팅하고 이와 같은 묘지가 아니고 자갈묘지로 만들어 주세요 하면 저는 단 한 개도 만드는 바 없어요. 앞으로도 안 만들 거예요. 제가 경험컨대 자갈묘지는 임시묘지고 우리 국토와 맞지도 않고 관리도 어렵고 날이 가면 갈수록 지저분하고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나쁜 묘지, 못 쓰는 묘지이기 때문에 저는 안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든다 해도 저는 돈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업체도 아니고요. 그런 점 분명히 하면서 이 부분 설명드려 볼게요. 이렇게 둘레석이 있어요. 이게 전통 묘지죠. 무자비하게 해체합니다. 저는 무자비하게 해체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묘석도 당당하게 있고 이렇게 선대 조상님께서 돈을 들였으면 묘지 중에서 최고 자리가 좋다고 판단되는 묘지 한 개는 남겨 둘레석 속에 유골함을 모시면 12기에서 24기 24위는 가볍게 모실 수 있거든요. 둘레석에 하단부에 매장되어 있으면 매장되어 있는 그 조상님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위에 모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뭐라고 하시느냐면 밑에 어른이 계시는데 어떻게 위에 후손이 올라오느냐, 위에 어떻게 모실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예의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계신 조상님을 죄다 다 때려 붓기고 다 수습해서 비르포대에다 담아서 토치넷부로 지져버리는 거죠. 그 지져버리는 것은 예의가 맞는다고 생각하고 이곳에 모시는 것은 예의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어디서 배운 예의인지, 그게 예의인지 막간지 그런 되지도 않는 말을 하면서 다 때려 붓겨요. 저는 그런 부분이 올바른 선택이라면 다 때려 붓기는 거 찬성하지만 절대 후회할 것이고 반드시 후회할 거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소개 말씀해 드리고요. 둘레석 하나면 24위 모실 수 있으니까 둘레석에 선대 조상과 후대 자손이 모시면 돼요. 후대 자손이 어디서 나왔어요? 엄마 배에서 나왔잖아요. 엄마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예의가 있는 것이지 어찌 예의가 없다고 하면서 자기 조상을 비르푸대에 담아 아니면 종이박스에 담아 토치램프로 다 지져버리냐. 개 잡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더 예의를 따져야 될 부분이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제 경험으로 강력히 주장하는 게요, 이런 디자인으로 가세요.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입니다. 묘지 하나 면적에 60위까지는 가볍게 모실 수 있어요. 60위면은 가족묘지, 가족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묘지 하나 면적에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묘지 관리 쉽죠. 벌초만 하면 되죠. 자갈 깔아도 진입도 벌초하고 주변 벌초하고 벌초 다 합니다. 자갈 깐다고 시멘트 한다고 벌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야지 돼요. 제 경험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조상 묘지를 해체하고 다 때려 붓기고 조상유구를 짐승 잡아 태우듯이 그렇게 하면서 예의를 따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환경까지를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자유지만 올바른 선택 가운데 저희들도 어마무시한 경험을 했잖아요. 묘지 관리에서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저희들 경험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후일에 묘지를 정비 사업하시거나 개부도 하실 때 아니면 구묘지를 정비해서 신묘지를 조성할 때 참고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오포 종료해도 되는 거예요? 오포가 이 잡는 게 다 끝났어요. 인부들은 다 갔어요. 인부들은 일로 생각하죠. 이 부분 일이기 때문에 빨리 끝나는 게 좋죠. 저희들은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2년 된 조상님의 유택 정비 사업을 종료합니다.